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신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해를 끼친 피해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딸과 아내분에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검토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물 한 컵이 쓰나미가 됐습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이 이제 소환이 됐는데 한진그룹 일가 그 수사 압박에 대한 좀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한 것이요. 예. 왜냐하면 다른 혐의들보다 현재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적인 의미에서의 무거움이 아니라 예. 현재 이제 2000년대 2002년경에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자세를 조양호 회장 남매가 내지를 않은 부분들이 한 500억 가까이 된다고 추정을 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선대에서 대한항공이 다른 회사들과 달리 해외에서의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뭐 7, 80년대에 쌓아온 재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내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은 또 자발적으로 16년에 상당히 이 상당 부분을 국세청이 내서 과연 어째서 이렇게 늦어진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서 그것 자체가 그렇게 무거워 보진 않은데 예. 다른 부분들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대한항공의 어떤 납품 같은 걸 받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통행세를 받았다. 그리고 아니면 친인척들이 회사를 차려놓고 그 회사로부터만 뭐 식자재 같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가격도 높게 측정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아니면 2014년도에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예. 변호인들을 굉장히 대거 정말 국내 로펌 5대 로펌 중에서 2곳을 선임해가면서 했는데 그 비용도 개인 비리인데 회사 돈을 쓰도록 했다 이런 예. 거거든요. 횡령 같은 경우가 연 한 1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지금 추산되는 금액을 적용하면 그것만 놓고도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 가는 무거운 범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수사가 사실 정점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수 있는 거죠. 일단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경제범죄 같은 경우가 배임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거냐 아니면 기왕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이 업체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한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늘 검찰과 그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맞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심야까지 수사를 받고 있고 만약에 심야 수사를 동의를 한다라면 예. 새벽까지도 지금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제 수사이기 때문에 정말 글자 그대로 장부 하나하나를 넘겨가면서 이걸 동의하는지 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정말로 뭐 부인하기 어려운 무엇이 나온다면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범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점이 공교로운 게 새 모녀가 갑질 뭐 이런 걸로 다 소환된 다음에 또 이제 맞아요. 아버지가 소환이 되다 보니까 네. 국민 감정이 상당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수사 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여론 재판이 아니냐. 예. 또 잘못한 건 맞고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언론 여론 다 그렇고 너무 좀 과열돼 있는 것 같다라는 예. 또 일종의 자성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 죄는 그 조 씨 일가에서 자초한 거예요. 사실은 물컵 이전에 전 땅콩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땅콩 이전에 조원태 사장의 2000년대 초반에 자동차 사고의 문제도 있었지만 예. 그건 이제 좀 거리가 있으니까 땅콩 회항 그리고 물컵 그리고 그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사장의 자정의 기회를 예. 계속 놓친 거네요. 네, 계속 예. 놓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밀수, 밀반입, 그다음에 탈세, 예. 그리고 이제는 그 가장인 아버지가 알고 보니 상속세를 500억이나 이거 깜짝 놀랄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200억의 배임 횡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죄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구속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예. 그리고 국민들만 감정적이라고 좀 뭐라고 할 것이 아닌 게 예. 우리가 녹취를 들어보면요. 이건 그냥 고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사람의 심정을 뭔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괴성을 우리가 듣게 됐거든요. 예. 아니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 할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이 됩니까? 저는 감성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게 법적인 처벌의 수위가 우리가 느끼는 분노감하고는 예, 거리감은 있다는 것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냉정해지고 차분해지고 용서해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법대로 지금 해야죠.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죠. 이번 예. 주 내에 아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이제 조현민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등재가 돼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에밀리 조라는 미국인 신분으로 돼 있었고 항공법 위반이거든요. 다만 그러면 이게 그렇게까지 운영이 된 게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뭐 했느냐. 그렇죠. 사실 이게 뒤늦게 밝혀진 거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국토교통부의 잘못이 더해진데 자칫 이 면허 취소를 하는 게 이 진에어 관련 회사들의 한 1,900명 가까운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잃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회장의 잘못, 재벌 일가의 잘못을 단죄한다는 것이 선량한 피해자들을 또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토교통부가 어떤 뭐 해결책을 찾을지 뭐 1, 2년 유예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취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많이 아플 정도의 예.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나친 여론 재판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네. 또 재벌 일가가 이렇게 줄줄이 소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고개를 네. 숙여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